4부 찐철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자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7727님, 장성철 당대표 긴장해야겠는데 이 조합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용모를 꿈꾸면 또 참수돼서 효수될 수 그렇죠. 있어요. 저는 비대위원입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민심이 중요하죠.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심 위주로 갑니다. 민심 예. 당심 위주로 가는 확고한 당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원인 것 같아요. 지금 장성철 대표님을 또 찾는 여러 댓글들도 신인규의 올라오고 뉴스 있습니다. 명단. 아, 위험합니다. 지금 당원 사주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 지금. 제가 이런 언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우리 서영주 시장 언행은 모두 이제 장성철 대표한테 보고해서.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아까 네. 3부에 이어서 한번 4부도 뜨겁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는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정청래 후보, 또 송영길 후보 이 세 분과 만찬이 있었는데 공개된 사진만 보면은 좀 화기애애하기는 합니다. 어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부터 한번 좀 듣겠습니다. 이틀 만에 전당대회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난 거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낙선자들을 다 부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열흘 만에 그러니까 낙선자 없이 이제 신임 지도부를 만났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현 대표 때 5일 만에 만났어요. 어허. 5일 만에 만찬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때가 재밌는데 2024년 7월 전당대회 다음 날 낙선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음 날요. 왜냐면 그때 한동훈, 나경원 해가지고 막 죽자하자 뭐 그렇죠. 공소 취소 요청했네 안 했네. 공소 취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예. 막 근데 열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약간 마뜩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내 분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낙선자를 부를 때는 빨리 부른다 다들. 예, 그래서 화합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사진이야 원래 다 연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능숙하게 자기의 롤에 맞춰가지고 건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아, 표정 자체는 아니, 사진 찍을 때는 억지로 웃고 그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약간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표정 관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송에서 김민석이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졌다. 뭐 나는 졌지만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겼다 막 이렇게 하고 탈당하면 안 된다. 약간 비장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활짝 웃으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또 지지자들이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장미가 살짝 흐르게 그 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의 그러니까 어떤 행보와 더불어 이 정청래 의원이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 보실 네. 때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죠. 어제 한잔 네. 이렇게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뭐 대통령 부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을 그렇죠. 전당대회가 전쟁이고 분당대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저는 대통령이 이런 그 청와대 자리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한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은 나만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인식은 아주 깊이 바뀌었어요. 그 호남 800조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냥 곳곳마다 그냥 개입을 아주 깊숙이 했다, 이렇게 인상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으니까 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그런 만남으로 그런 어떤 정청래 대표의 후보의 의원이지 이제 의원의 예. 서운함이 풀리겠느냐,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걱정이 이제 되는 게 앞으로 아마 정청래 친청 당원들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거는 가정인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선거법 3심까지 유죄가 만약에 돼가지고 예.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죠. 예.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 저는 좀 경악 저도 약간 이거 경악스러운 얘기다 할 정도인데 친청계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은 우리는 민주당 진영 그 선거운동 보이콧하자. 끼지 말자. 둘째,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자.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도 돈다는 거예요. 예. 이른바 이 딴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여론의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주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예. 극히 일부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거 한 건 잘했는데 향후에 정청래
이분들의 서운함을 어제 그 다정한 미소와 그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영주 소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 정청래 후보도 승복은 했지만 그래도 좀 뼈 있는 얘기를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뭐 이번에 친명 내세운 후보들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좀 이렇게 친명을 덜 강조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대통령께서 이게 만찬까지 이뤄내셨는데 앞으로 그 통합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불러서 낙선자와 당선자를 불러서 화해를 시키는 자리잖아요. 화합이라고 저는 보지만 화해라고 봐요. 어제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좀 과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말을 했다. 그렇죠.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감정 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제 하기에 달렸어요. 대통령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다 하셨고. 다 했죠. 그 정도 예. 했으면은 뭐 정청래 후보나 뭐 송영길, 김민석 세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 뿐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이제 달렸다고 저는 봐요. 의원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게 막 말씀한 대로 뭐 탈당을 하네 하는 지지자들을 달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끌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성공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좀 분노 게이지를 잠재울 것인지는 정청래 의원 플러스 김어준 씨에게 달렸다. 이걸 또 추동을 해서 예.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친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왜 또 친명 친청을 나눠요.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친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친명밖에 없는데 예. 김어준 씨에서 또 친명을 얘기한다는 건 그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말기 알아드시는 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죠.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아주 예, 짧게 강찬호 의원님. 짧게 쉽게 말하면 정청래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이제 대표 쪽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저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대통령이나 우리 친명이 나 좀 달래 주신다고요?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나는 구체적 조건 1번 나와 최민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한다면 한미수 정도는 공천을 보장해 줄 것. 2번 신천지 예. 문제 이제 불문에 붙이고 3번 조국당 당원들 이중 당정 문제도 일체 묻지 말고 그분들도 여기 투표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 것. 예. 한 뭐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들어주면서 그 정도 거리가 통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될 것 같아요? 안 통한다. 이거 무섭네. 이러면은 이거가 내가 볼 때 정청래 측이 바라는 저는 최소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찬호 의원님이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신 주장으로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세? 예. 너무 싸?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에 화합을 주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직격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라 지금이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통합의 상징으로 앉힌 분이 정작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때린 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서영주 소장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좀 이분이 뜬금없는 소리를 좀 가끔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탈당 건은요 더더욱 조금 느닷없다. 좋은 말로 느닷없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또 국정의 이 지지율을 또 높이려면 탈당해야 된다. 근데 탈당을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닐 뿐더러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석현 통합위원장한테. 탈당을 안 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더 훨씬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적을 가지고. 왜 당적을 가지고도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텐데 굳이 지금 탈당의 시점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으로 사랑받는다. 이거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좀 생뚱맞아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할 만큼 조금 쓸데없는 소리 하셨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는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적을 가지고도 모두의 대통령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은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의 뭐 제안이고 충언이었다고 봐요. 저는 뭐 이분이 뭐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첫 번째는 약간 올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테면은
뭐 탈당을 하고 뭐 이 거국 중립 내각 뭐 이런 거 뭐 추구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가 필요할 때, 뭐 약간 조건이 됐을 때, 하나는 임기 말이 돼서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반등 데드크로스가 오고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어떤 쇄신의 국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카드가 별로 없을 때 그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1년 2개월 됐고 앞으로 이제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고 이 타이밍에 지금 2년 차 초기에 탈당을 한 사례도 없죠. 다 이제 임기 말에 보통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충정은 왜냐면 이제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빠졌으니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봐라라는 그 제안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가 보기엔 좀 말한 대로 뜬금이 없고 티표가 안 맞는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이게 그리고 완전 구조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그렇죠. 반등은 지금 노려보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거 탈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 예. 네. 아니 그러면 강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예. 이게 뭐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최후의 카드나 뭐 이 네. 정도가 되는데 네, 네. 지금 임기 초에 또 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하고 있는 이석연 예. 위원장이 네, 그렇죠. 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거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탈당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의 상징이에요. 이분 아무래도 보수적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영입했다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랑했어요. 그 자랑할 때는 우리는 이분이 하는 예. 쓴소리나 이분 결의담 다른 분인데 이런 분 영입해서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이분 쓴소리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이미 그 어떤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역할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봐요. 지금 집권 초인데 왜 탈당 소리가 나냐. 아니 지금 집권 1년 초밖에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미는 그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그 꿔준 표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 정청래 후보하고 예. 깻잎차로 지금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게 거의 그래서 분당대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정도로 당이 이렇게 심각한 분열을 집권체에 노정한 적이 또 따로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당이 쪼개지고 이거 되게는 당부터 쪼개졌는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통합할 거냐? 난 통합위원장인데 아니 어떻게 자당도 지금 이렇게 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예.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거냐 하는 저는 절규라고 보고 그 이전에도 이분이 저는 명언을 많이 남긴 게 법 왜곡죄라든가 이거 문명국 선진국의 수치라 그랬고 검찰 보안수사권 박탈 이거는 완전 위헌이라고 그랬고 저는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민심을 잘 긁어주고 통합의 정말 아이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셔놓고 말만 이렇게 하게 할 뿐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니 이분 바지저고리로 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주 소장이 물론 잘한 발언이라는 강찬호 의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찬호 의원이 잘한 발언이라면 못한 발언이야. 정말 너무하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못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부족한 표현이고. 발언이다 이렇게. 그럼 파면하라고 하시죠. 저는 한번. 부족한 발언. 저기 강찬호 의원이 흡족하면 그 정말 저기 너무한다. 이석현 위원장은요 지금 진보 진영에 발음을 잘하셔야 돼. 이석현 평론가가 있으니까 이석연. 이석연 예, 예. 죄송해요. 제가 이석현도 거기 가 계시죠. 이석연.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했어요. 예. 근데 탈당이 대부분 대선을 앞두고 했단 말이에요. 출당당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나머지 유지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역대 예.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이제 탈당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슈가 지금 1년 3개월 차에 나오는 것은 생뚱맞는 건 분명하다. 딱 한마디 예, 김준일 말하면은 대표님. 강찬호 의원님이 이제 뭐 이런 경선까지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탈당의 어떤 명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경선 개입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될 때 그때 탈당했어야 돼요. 딱 1년 찼거든요. 그때 3월에 이제 2023년 3월에 됐으니까 딱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해요. 저도 그러면은-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지 정권 안 무너졌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다. 그래서 이석연 그 충정은 아닌데 조금 말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생각 들어요. 예, 뭐 그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사의를 여러 차례 표했고 이제는 뭐 청와대에서도 후임 인선 때까지 좀 업무에 잘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아마 당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우리 서영주 소장님. 일단 김민석 대표 지도 체제에 있어서 조금 뒤에서 이 친명의 자장으로서 예. 좀 힘을 보탤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본인이 법무장관 하면서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그 법사위 강성파 후배 의원들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내가 진짜 선배로서 정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안입법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보안입법 게 많은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아마 뛰쳐나온 게 아닌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으면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대통령도 이제는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후임 인선이 참 골머리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빈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예. 라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정성호 장관 고생하셨고 돌아오셔서 좀 당의 중심을 잡고 조금 안정적인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같습니다. 우리 강찬호 의원님은 정성호 네. 장관의 일련의 이런 평가 네.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은 무슨 뭐 보안수사권은 존치돼야 된다, 뭐 검찰 이렇게 다 죽이면 안 된다 해놓고 예. 그런 막무가내로 그냥 다 죽이는 법을 민주당에 올렸으면 평소 본인 소신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뒤로는 또 뭐 빛의 속도로 했네, 걱정이 많네, 계속 외곽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수준의 지금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항소 포기라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 이거 전 제가 볼 땐 기속감이라고 봅니다. 신중한 판단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해가지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오케이 된 항소를 예. 그냥 무력화시킨 것부터 시작해요. 우선 본인이 지금 제가 볼 때 사법 리스크가 벌써 생겼어요. 둘째 검찰에 영이 안 서요. 지금 뭐 종합특검인가 거기 지금 검찰들이 그 지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제일 역시 큰 거는 이겁니다. 계속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가는 결국 다시 공소 취소 좀 책임지고 해달라. 수사지휘권 좀 작동해달라. 예. 이런 지금 부담 올까 봐.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당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니까 이분 퇴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예. 당에 돌아가서 이제 보안 수사권 이거 관련 문제점 이런 거 좀 보완 좀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용민, 박은정 이런 의원님들 좀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준일 대표님께는 그러면 정성호 장관 뭐 후임 뭐 지금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등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인사가 좀 빠르게 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게 날까요? 저는 빠르게 안 날 수도 이게 있는 10월 달에 바로 그거지. 중수청이 네, 또 네, 개청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예. 시간이 좀 많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중수청까지 마무리하고 그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하라고 나와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바꾸지는 않겠다. 예. 근데 저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잘 안 구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쉽지 것 않다.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지 10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그 희망대로 장관이 사직서 제출하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인사혁 신초에. 예, 사의 표명 뭐 이런 거를 하지. 드문 일이죠. 예, 서류로 이렇게 사직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기도 거는 조희대 버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예. 감도 안 온다. 약간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 또 네. 알려진 변호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거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공소 취소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100번 저는 공감합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분들을 좀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박균택, 이건태 뭐다 검찰 출신의 고위 간부 출신이긴 하지만은 다른 분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당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제도 해야 됩니다. 예, 어제 윤리위에서 비당권파 사인이죠. 조경태, 권영세
김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소명 청취를 했고요. 이제 아마 징계를 해서 이제 오늘쯤에 결과가 좀 나올지도 네, 관심을 좀 끌고 네,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경태 의원은 좀 취재를 했어요. 어저께 가서 좀 시간 길게 설명을 해갖고 제가 자료 다 갖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근데 상당히 좀 서로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을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조경태 의원이 내가 당 살린 사람 아니냐. 그 계엄 누구보다도 반대했고 계엄 해제 표결 버튼 5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눌렀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여간 그 계엄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지금 내란 정당으로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람을 그리고 같은 그 맥락에서 계엄을 옹호한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한 거를 어떻게 징계를 포상은 못할지언정 징계를 한다는 말이냐라는 예. 논의를 폈는데 놀라운 것은 윤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그 이른바 윤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궁성, 비판성 반박이나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아하. 다 듣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윤민호 위원장이 뭐 다른 우리 윤리위원님들 좀 한번 질문 좀 하시죠 했는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징계를 때리려 그러면은 굉장히 추궁성 질문을 해가지고 징계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답니다. 물론 본인 전원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제가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윤리가 옛날에 크게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윤리위에서 법원에서도 법원에서 패소를 지금 여러 차례 김종혁, 했죠. 배현진 잇따라 법원에서 물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진짜 윤리가 조심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막상 생각보다 크게 지금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다 봅니다. 예. 저는 짧게 예, 이거 김준희 대표님. 정반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은 예, 반대 해석 박정로예요. 듣겠습니다. 박정로. 어차피 너 얘기해봐라. 우리 너 얘기 다 들어줄게. 네. 그래야지 법원에서 이거 맞아요. 문제 안 생기니까 네. 일단 얘기하고 알았어. 그래 우리는 징계할게. 이거를 위한 거지. 저거는 뭐 해석은 잘 자료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미 다 전화하고 뭐 이런 근데 증거는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이거는 맞다고 봐요. 예, 근데 강찬호 의원님.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적어도 몸을 추궁해가지고 근데 당신은 왜 이랬어? 그래 대답 못하지. 이런 정도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예. 그런 질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만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사인의 비당권파는 징계를 신속하게 하는데 네.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토론회는 또 징계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이건 한다고 현재 했잖아요. 어떻게 네. 짧게만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윤리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리를 저렇게 방치하고 본인들이 조정한다면 공당으로서 문 닫아야죠.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자체가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처참한 수준을 보고 있다. 그래 평가합니다. 예. 오늘 철없는 찐철파 오늘도 강찬호 논설위원 서영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